이제 당황해서 과장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화이트 톤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대. 김경호. 방을. 그래서 화이트 톤?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어. 진짜. 그래가지고 저 빡 돌았어요. 지금 잘렸죠, 그 은지 위원장도. 문제가 거기를 다른 이제 위원장님께서 못 쓰는 게 다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 그 인형도 갖다 놓으시고. 교육위원장으로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그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게 제 소신이었고, 우리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잘 키워서 그네들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꾸 정치색을 하지 마라라는 게 제 소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 이건 꼭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한 담론을 좀 하자는 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 그다음에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의 문제만큼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정말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 서울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좀 가지고 교육에 대한 담론을 좀 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담론이 있지만 뭐 공교육, 사교육, 그다음에 입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지털 환경들이 교육 안 현장 안에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건 계속 이제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 이제 담론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뭐냐면 교육계 전문가, 교육과 관련된 사람한테 묻지 않고, 물론 그런 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그 공부하시고 노력하셨. 그러면 세상에 대한 그 해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건축하신 분, 음악하신 분, 미술하신 분, 사회학 하신 분, 한학 하신 분, 교육하신 분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이런 담론에 대한 것들을 주제를 놓고 그런 시리즈로 좀 한번 해보자, 제 임기 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려면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그걸 했는데 약간의 그림은 달랐어요. 예. 작년 12월 달에 교육감하고 그 담론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했는데 제가 의도한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시작은 했어요. 교육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출발점, 첫발은 디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감님도 조금은 잘못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그 서포트를 해주는 공무원들도 여기 너무 저는 이제 담론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그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꾸 좀 얘기를 하셔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저로서는 그랬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운동장을 깔아준다는 거였어요. 인조 운동장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조영 교육감님은 애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이거 저 애들이 자연 친화적이고 저 진보측에 있는 이사를 정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농촌 뭐 학교 보내고도 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흙을 안 밟아요. 학교에 가보면. 왜? 마사토 운동장은 먼지 날리죠. 비 오면 흙탕물 되죠. 또 날씨는 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하다가 다리 다 까집니다. 여학생들은 아예 안 나가요. 그리고 약간 그 위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흙먼지 날리다가 교실에 들어오면 죄다 흙먼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데 또 옆 인근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를 가보면 다 나옵니다.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점심시간에 애들 막.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이러니까 많이 나와요. 와서 운동도 네. 하고 네. 뭐. 야, 그래서 그 학교를 또 가보면 애들이 그런 얘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조잔디 깔아줘요?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어쨌든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의회에서 예산을 담아서 기금에다가 칸막이를 쳐놨어요. 250억을 쳐놨는데 한 그 이제 단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실제로 이제 비용들이 한 어마운트에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50%의 예산을 대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외부 재원을 통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또 개방을 해야 돼요. 이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진짜 걔네들 입이 뜯어먹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일단 그거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업자들이 붙겠지. 예, 떼거지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 그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모든 물품 그러니까 학교가 대단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율화를 줬고. 예, 자율과 그다음에 결정권까지 다 줬어 학교를.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학교장의 입김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전문가들도 아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제대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110개 정도, 한 140개 정도가 개방을 하도록 깔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많이 뭐 교육부 특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10개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건 이제 이거 조사조차도 안 돼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학교장도 바뀌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용은 좀 약간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대상 학교들은. 근데 어쨌든 큰 틀은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는 충분히 인조 잔디를 깔 수 있다. 저들은 이 인조잔디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라도 돈을 모아서 다음번 당선을 위해서 뛰는 애들이라 약간 걱정스러워요, 사실.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우리 박성혁 서울시 교육위원장님 재선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교육감 이게 서울시 교육위원장이랑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제 대개혁에 나서야 돼요. 서울시 교육이라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 그래도 학령 인구도 줄고 출산율도 줄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니 교육 예산으로 돈을 빼먹는 놈들이 있는 당을 자꾸 뽑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젠 이 서울시 교육감이 됐건 한번 이제 보수 한번 써봐 주세요. 써봐 주셔서 못하면 또 바꾸세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겠지만 4년 동안 진짜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강서구 그 시의원 공천 주는 게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저당을 계속 믿으실 거냐고요, 도대체. 답답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선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교육위원장이 됐고 민주당은 뭐냐면 지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1개 상임위 중에서 3개 상임위는 이제 민주당 몫으로 주기로 하신 거죠. 우리 당에서 양보한 거죠. 또.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한 거잖아, 사실은. 민주당처럼 다 가져간 게 아니고 국회처럼 다 가져간 게 아니고. 양심도 있고 사회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어쨌든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 민주당 몫이었어요. 계속 민주당 몫이었는데 그래서 전반기에도 교육위를 민주당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에 그걸 가져오면서 그 문체위를 줬습니다. 민주당이 줬는데 거긴 지명이에요. 원내대표가 너 해. 예. 위원장 해. 그러면 김경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근데 뭐 지금 이제 그쪽이 선거를 도왔겠죠, 아무래도. 근데 서열상으로는 위원장 할 서열이 아니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왜 김경인이
김경원이 문체위원장을 하지? 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나 보더라고. 근데 어쨌든 교육위원장이 문체위원장이 됐는데 그 상임위에서 이제 회가 후반기가 됐는데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뭐 이런 거 상임위 운영을 할 때 좀 뭐 물품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은 이제 써서 내시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간담회장이 쇼파였대요. 10년이 넘은 쇼파여가지고 저 이제 여성위원들이 앉으면 이제 팍 이렇게 깔아앉아 버리니까 좀 앉기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요새는 다 이제 회의 테이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자. 그리고 그 기한도 또 내구 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문체위는 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사무처에 신청을 하고 이제 보고하러 왔어요. 사무처에서 뭐 이래서 뭐 단가가 얼마고 했더니 단가가 너무 비싼 거야. 회의 테이블 2개 놓는데 의자랑 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래서 의자랑 이게 하는 단가를 보면서 그 다른 데 뭐 어떤 걸 신청했나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지. 예전에 이제 보좌관 했던 경력이 있다니까 자꾸 뭐 자료를 봐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자료를 가져왔어. 이제 담당하는 과장님이 가져왔는데 이게 쭉 읽어보니까 뭐 행정자치 뭐 기경이 우리 뭐 쭉 왔는데 문체를 다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실 책상 교체, 위원장실 소파 교체, 옷장 교체, 스마트 TV 줄줄줄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제가 그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이거 뭐냐? 다른 데는 적어도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님이 쓰셔야 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위원장실 뭐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위원장실 꾸미는 데 쓰인 데 스마트 있더라고. TV 가서 뭐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다이소에서 4만 원짜리 내가 화이트보드 쓰고 있는데 스마트 TV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판서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칠판이에요.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되는 건 이게 뭐냐? 이렇게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의원들은 이제 대표하니까 그분들이 회의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바꾸는 건 뭐 그거는 당연히 명분이 있는 거고. 근데 위원장실 꾸미는 데에서 1,300만 원인가 1,400만 원인가 예산이 하고 품목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당황해서 과장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화이트 톤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대. 김경원이. 방을. 그래서 화이트 톤?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진짜. 그래가지고 저 빡 돌았어요. 지금 잘렸죠. 그 문체위원장도. 그래서 문제가 거기를 다른 이제 위원장님이 돼서 못 쓰는 게 다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 그 인형도 갖다 놓으시고. 아니 근데 그걸 해준 공무원은 뭐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담당하는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다음 때 블랙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지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거 하는 거냐? 근데 위원회에서 보통 관례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야. 그 이제 전반기 후반기 또 대가 바뀌거나 하면은 거기 위원장이나 이제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특별히 기준이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의장실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되뇌어졌어요. 그래서 보고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까지 다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 임시회가 시작되거나 이제 정기회를 할 때는 의장단이나 원내대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해요. 회의를 합니다. 뭘 할 건지 뭐 조례가 뭐가 올라오고 이런 걸 하고 사무처에서 또 보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회 관련된 사항들을 하는데 직접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물품 구입 그거에 있는 거야.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봤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 있는데 단가만 줄여서 한 900몇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 줄여놓은 거지. 근데 품목들은 똑같더라고. 책상, 소파. 나는 거기 중간에 이제 물풍선 해가지고 화이트 톤 이건 거지.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회의석상에서 김경원이 제 앞에 있었거든요. 앞자리였습니다. 얘기했죠. 뭐한 짓이냐. 왜 이렇게 세금으로 해야 되는 돈을
위원장실을 바꾸거나 꾸미는데 이런 걸 예산을 쓴 게 맞냐? 사무처장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 사무처장한테. 그랬더니 사무처장이 특별한 기준이 없대. 위원회에서 그거는 정하셔서 하는 거라 지원을 해왔대. 국회에 가면 어떤 물품을 뭐 1,000원짜리 물품을 사더라도요 다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뭐 얼마야 되고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를 가보면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나갔어요. 비슷해요. 많이 낫기도 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아무거나 또 못 바꿉니다. 거기는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거 읽어라.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에 같이 있었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양 저꼴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TV가 원래 있었습니다. 괜찮은 TV가 있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가온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뭐 안 써도 될 걸 막 이렇게 판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싼 TV를 필요가 없어요. 왜 스마트 TV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는 이제 뭐 그날 뭐 날씨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대. 뭘 하면. 핸드폰에 다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의원들을 보고할 때는요. 다 USB에서 다 모읍니다. 노트북 가져오고. 스마트 TV가 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약간 반 돌아가지고 저 공익제보 하겠다 그랬어. 그거. 고익 제보를 여기 해주세요. 그때 이제 한참 됐죠. 그건 2년 전 얘기니까. 아니 2년 전이어도 1년 반 전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은 문체위원들한테 물어보도 안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방을 화이트 톤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도대체 얼마나 그 위원장실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강서도 일 봐야지 영등포에 가서 당원도 모집해야지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그 뭐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가서 짜웅도 해야지 강선우한테 가서 짜웅도 해야지 되게 바빴겠네. 김경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정치인의 모습이란 게 유권자들한테는 한없이 온화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근데 그런 분들이 정치하면 안 되죠, 사실은. 뭐 저희 쪽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김경우에는 왠지 또 살아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이 돈을 준 사람들은 잘 안 죽더라고. 계속 단독이 터지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의회에서 했던 일들이 사실 이게 비밀이란 게 없어요. 의회에 안 열릴 일이죠. 지금 이제 네. 뭐 어제 그저께죠. 일요일날 압수수색한 거에도 이제 PC에 있는 하드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컴퓨터는 공용 이제 재산이지 않습니까? 하드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니 그 의원실에 있는 하드를 빼갔다고요? 하드가 없습니다. 하드 자체가. 증거는 다 없고 그랬다더라만 남으니까 법적인 처벌은 면할 거고 그러면 이제 6개월 있는 선거에 진짜 영등포 구청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지도는 거의 최상위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물 되지 않았나요? 오히려 뭐 그쪽 진영에선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혼자 뒤집어 쓰는 것도 뭐 모양새도 보이고 이러다가 강선우도 살아날 것 같고 강선우는 좀 있다가 또 다시 국회에 나올 것 같아. 이러서 민주당 공천으로. 뭐 슬며시 또 나오겠죠. 이제 조금 지방선거가 진짜 이 무도한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 민주당이 그 지방 권력을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골물대로 굶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 일단 오늘은 좀 급하게 끊어야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3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순서리 장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